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2달 만에 찾아뵙습니다. 그 사이에 지수가 뭐 등락이니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르긴 했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습니다. 여기 중에 가장 큰 이슈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이 다 마찬가지예요. 채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내려가서겠죠.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30년물 채권, 그리고 50년물 채권, 또 오늘 10년물 채권의 발행이 있었습니다.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제가 오늘 리딩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느껴지시겠지만 채권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요. 이따 강의 속에도 나오지만 채권이라는 게 사실 환율이 배고픔이면요. 채권이 바로 식탁이에요. 다 차려져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밥국이 있고 반찬 하나 정도가 주식시장의 자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오늘처럼 채권이 10년물 채권이 발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증한다 그러면 물량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채권을 매도하니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갈 때 환율이요. 환율이 평가절상 전날보다 덜 줘도 원달러, 1달러를 바꿀 때 우리 원화가 강세다 그러면 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콜이 세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데 채권이 매도가 됐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환율이 평가절하 전날보다 1달러를 환전할 때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자금 이탈이기 때문에 더 큰 폭락이 나와요. 평소에 채권이 오를 때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채권 발행이 있는 날은, 국채 발행이 있는 날은 정상적으로라면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자 악재가 있을 때 오히려 안전자산에서 빠져나가면 위험자산으로 갈 수도 있고 위험자산에서도 빠져나가면 폭락이 오는 그야말로 트리플 악재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지만요. 일단 오늘은 첫 시간에 ELW에 대해서 해나가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ELW가 뭔지, 그리고 ELW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ELW의 수익 구조가 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벌 생각보다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할 때 단디 갖추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공풀이에 대해서도 해드립니다. 즉 성공풀이는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난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 차트에 대한 기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기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회사를 고르고 투자를 할 때는 첫째도 재무구조, 둘째도 재무구조, 셋째도 재무구조입니다. 거기에 저평가되어진 재무구조죠. 즉 지금의 회사채가 별 볼 일이 없는데 얘가 발행하는 무기명채가 어마어마한 이슈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가지고 기다리면 채권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용이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듣고도 항상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샵 3772로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시는데요. 902을 치셔야 됩니다. 요즘 아시죠? 사칭 채널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작년보다 더 복잡해요. 없앴는데도 또다시 사칭 채널 그래서 딴 데로 들어가시니까 샵 3772로 의문점을 남겨주시거나 하면 자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는 그러면 거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구명은 바로 진짜 접니다. 그래서 이 성공풀이는 노력에 의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손절가를 잡지 않죠. 손절가를 잡을 바엔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물 채권이 어떻길래 그리고 보험은 30년물 투자를 하는데 보험도 약간 30년물 채권이 좀 그렇다라고 얘기한 의미가 뭔지를 보면서 우리가 ELW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ELW 파생이기 때문에 많이 벌기보다는 원금을 지키다가 세게 한 방 터지는 거예요. 자, 뭐 노름받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ELW는 파생이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공풀이는 노력에 의한 확실한 주식 상승, 주가 상승을 어떻게 악착같이 찾아내는지를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예요. 그래서 ELW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일단 오늘 ELW를 매매하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ELW가 위험함과 우리가 수익은 어떤 구조로 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고 첫 강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처음이에요. ELW는요. 이렇게 들으면 자,
내용이 복잡을 해요. 처음에 주식 워런트입니다. 이건 워런트예요. 그래서 뭐 주주로서의 이런 주식이 아니에요. 워런트예요. 워런트. 그래서 오르고 떨어지는 것만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이다 이러면 10만 원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요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르고 떨어지는 1,000원, 100원, 200원을. 근데 최소로 삼성전자도 몇십 원에 거래가 돼요. 그 주식 워런트인데 특정 대상물, 기초자산. 자, 바로 코스피 200이요. 코스피 200이 요거를 모르신다 그러면 배워서 ELW를 지금 하시라고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확률이 더 큽니다. 코스피 안에서 시총에서 200위 안에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삼성전자부터 200위까지의 그 합산, 그 지수 합산, 그리고 종목물. 자, 몇 가지 종목물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종목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누가 종목물을 해서 대박이 나도 보지 마십시오. 종목물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물론 항의가 들어올 수 있지만 안 이럴 건지 100% 확신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물며 코스피 200 지수도 그런데 종목물은 자, 우리가 주가만 연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종목물은 저는 절대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 만기일이요. 말이 되게 어렵지만 이거는 옵션에 기인하기 때문에 1, 2, 3, 4, 12월까지요. 선물은 3, 6, 9, 12. 자, 매월 만기가 돌아옵니다. 매월 만기가 돌아왔는데 어떤 종목을 100원에 샀는데 그때 5원이다. 거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증권사가. 그러면 만기가 돌아왔는데 휴지 조각이 된다고요. 휴지 조각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깡통을 찼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재무 구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깡통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인데 이날 만약에 쉰다 그러면 앞에 하루 땡겨서 수요일 날, 자, 수요일 날 거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미리 정한 가격,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뭐 팔 수 있는, 자, 오르면 콜이고 떨어지면 풋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유가증권입니다. 이것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셔서 유가증권임을 보시면서 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있다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ELW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생각을 해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ELW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봤을 때 기존에 요즘 특히 매매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나 물량을 자금을 줄여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단타를 쳐서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아니요. 단타 쳐서 70만 원 벌어놓고 500만 원 들어가 있는 자금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ELW는 어떻게 보면 단타의 최적이 아니라 자, 그 단타를 칠 바에는 정말 확실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을 넣는 순간 물량이 그대로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반드시 맞춰서 하지만 기초자산 코스피 200에 기인해서 자, 하셔야 된다는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겠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바로 채권 발행이 뭔가. 그러면 왜 ELW를 하면서도 그렇고 성공풀이를 하면서도 채권볼이라 채권을 얘기하나 하지만 주식은 하나예요. 여러분 집이 없는데 침대 사서 뭐 하겠어요? 공원에서? 그리고 집이 없는데 소파 사서 뭐 하겠어요? 바로 금융이라는 거 가장 큰 게 환율이고요. 유상증자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채권을 발행하면. 제가 이벤트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10년물 채권 오늘이 있었어요. 선매출까지 3조. 물론 채권 발행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20분 국채는 선매출은 9시 40분부터 10시. 본매출은 10시 40분부터 11시. 그 이외 통환채들은 10분이지만 다 자기 날짜가 있어요. 182일물과 91일물 다
근데 교환은 또 이렇게. 근데 이 채권을 발행을 하니 채권이 많아지니 그 채권이 매도가 되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죠. 오늘 환율도 평가 절상. 우리가 절상이요. 우리가 평가가 절상됐다고요. 즉 원달러를 바꿀 때 달러를 바꿀 때 우리가 덜 줘도 되니까 마이너스면. 근데 콜이 세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장에 들어가면서 채권을 아침에 오전에 채권 발행하면서부터는 금리가 거의 뭐 막 2%, 3년물은 3.9 막 이렇게까지 오르더니 수익률의 반대. 이것도 왜 이렇게 어려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다 배제하고 콜풋 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조금 더 들어가야 될지 더 조금 있다 팔아야 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3.9라는 거는 바로 3.9라는 건 그만큼 오늘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받을 때 내 신용이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이 내 신용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각 채권마다의 특징이 있고 여기에 시장 금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장 금리가 오늘 바로 10년물 채권을 발행하는데 콜이 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지금 ELW에 집중을 하실 수 있고 자금을 줄여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뭐 떨어질 거야 풋으로 수익 내야지. 자, 작년에도 풋했지만 그때는 채권을 발행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콜이 세게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또 막 하락을 할 수가 없어요. 채권 가격이 이미 레벨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하락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있죠. 채권 가격이 낮아져도 이탈. 근데 그렇게 쉽게 이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금을 여러 가지 기업 없이 피는 산업은행에서 기관산업 자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한은이 금리를 조정을 해줍니다. 환매수, RP 환매도 그리고 전액 지원 방식의 무슨 매입과 매도를 통해서 장중 흐름을 살피기 위해서도 보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쉽게 그 다음 페이지에서의 그림을 보시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콜을 사야 되는데 환율이 움직이는구나 해서 매도를 콜을 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환율은 정말 큽니다. 그렇다고 채권이 문제가 된다 그럴 때는 환율이 커도 왜 삼각형이 빠져나와 있냐면요. 환율이 훨씬 크게 환율 시장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에요. 근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 중간중간에 채권이 어떤 이변이 나왔을 때 그때 변화가 환시장이 커도 환시장을 눌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작은 게 주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우리한테 부각이 되냐고요? 손쉽게 접하고 등락이 보면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내 종목이 떨어지면 경기가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내 종목이 올라가면 경기가 좋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다고 주식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그 주식은 손절가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아닌 말로 눈에 희번덕할 뿐이지만 금융이 절대로 주식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어느 정도의 물론 채권 시장도 그렇지만 작은 자금으로도 주식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까지 끌어서 주식을 한다. 근데 수익이 날 수 있냐고요. 또 찾아보고 불안하다. 사지 마십시오. 산다고 손절가 그렇게 기계적인 손절이 된다 그러면 누구나 수익을 보죠. 수익 보는 분들은 5%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투자하지 않으면 잃지 않습니다. 투자를 할 바에는 더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를 잡을 바에는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불안할 바에는.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금융이란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과 채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중을 잡아야 되지만 ELW라는 건 콜풋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LW를 매매하시는데 지금 ELW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ELW를 한다고 파생이라 그런 건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그리고 파생이라 파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주식까지 팔아서 깡그리 잃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손을 못 떼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위험 상품이라는 걸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2달 중에 자, 4개월이 적어도 4개월에 등락이 세게 나와요. 이미 4개월은 올 1월부터 3월에. 그러면 이 사이에 등락이 안 나오냐고요? 뭐 악재가 있으면 낫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미 조정을 받고 채권을 시장에 내놓고 이 상태에서 3,000원대 거의 3,000원 후반대까지 푸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니 웬만한 등락에서 나오겠습니까? 자, 한 2달 안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한 4월 만기까지 안 나오고 5월 만기 안 나왔습니다. 6월 만기 괜찮았고 7월 만기 괜찮았어요. 8월까지도 괜찮았지만 9월 좀 별로였고 10월 등락이 정말 안 나왔어요. 근데 뭐 여러분은 ELW가 뭐든지 5원짜리 다 400원짜리도 395원 그리고 5원짜리도 10원 이렇게 한 칸만 거래하면 최적의 단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대. 단타를 쉴 새 없이 치시면 물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콜로 단타를 치다가 100만 원 물렸는데 자, 해지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밤새 비나이다 하셔야지 돼요. 올라라. 그런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매매는 매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즉 단타는 정말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콜 비중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콜 비중을 늘리는 대신 수익금을 줄여가면서 매도를 해가면서 저가 콜에 투자를 예를 들어서 콜이 엄청 세게 200% 나왔다 그러면 자, 이때 지금 200%가 엄청 센 거예요. 이때처럼 자, 막 1000% 이랬어도 이때 계속 얼씨구나 해서 자금 넣었으면 다 깡그리 잃은 거예요. 더 늦게 되면 자, 3개월 정도 나오고 3,000원 정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푸시 올랐다. 그럼 뭐 4,000원, 5,000원 가겠습니까? 매도를 좀 해서 물량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자, 10대 10이어서 콜을 줄였다. 수익이 났다. 그러면 최소로 줄여서 줄이는 대신 정말 싼 콜을 갖고 가는 거예요. 풋으로 가면 이거 끝나는 거고요. 이대로 올라가면 저가가 퍼센트가 더 세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비중을 지금 맞춰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ELW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바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 바로 계좌를 터야 되는 시간도 아니고요. 정말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자,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ELW가 항상 마음속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ELW가 콜풋을 그리고 지수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타임머신 하지. 해봐 안 됐잖아요. 발명이 안 됐어요. 자, 양매수를 하고도 등락이 안 나오는데 고점으로 그리고 평단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ELW는 이 주식 시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과 환율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이는 거지 선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선물 보고 했으면 백전백승이죠. 자, 오늘 같은 날도 콜이 선물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콜이 약했고 지수도 약했는데 분명히 채권은 매도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평가절 상이었는데도 콜이 덜 올랐어요. 이유는 막판에 다시 금리가 빠지면 마이너스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평가 절상이 들어오지 않고 다시 채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ELW는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ELW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렵습니다. 쉽게 접근해서 양쪽으로 갖고 있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실 때 ELW는 위험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소의 자금으로 1년에 4번 큰 등락을 나머지 4번은 큰 등락 플러스 나머지 4번은 뿌나마나 보합 나머지 4번에서 최대한 마이너스를 적게 내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려도 많은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은 아니에요. 작은 최소의 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ELW는 한국거래소가 아닌 증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거래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만 책정을 해서 사고 팔았다, 수수료가 조금이다. 하지만
수수료가 조금이지만 원금도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해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네 번째, 코스피 200 지수물은 반드시 등락이 있습니다. 반드시 등락이 있는데 지수가 오른데 콜이 약할 수 있어요. 즉 콜이 플러스 30인데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상한가. 풋이 마이너스 50이 나올 수 있으면 합성이 그래도 오른 만큼은 빼나가야 돼요. 그 다음날 합성이 안 나왔다고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될지 풋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600원짜리가 자, 그 다음날 150원이 될 수도 있고 빵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기 매매의 최고의 적합은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하지만 등락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물은 기초자산 리스크의 해지 기능으로도 작용하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뭐로 알고 있는데요. 자, 유상증자에 들어갔을 때 그때 풋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물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ELW를 여기까지 해서 제가 겁을 드렸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계절을 튼다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보고 공부하고 또 찾고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은 이룰 수 있다는 걸 파생이기 때문에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는 자, 여러분들께서 성공풀이에요. 바로 성공풀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풀이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런 성공풀이는 성공을 풀어주는 성풀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그냥 슬렁슬렁 푸는 게 아니라 자, 악착같이 10시간 보물선만큼 프린트를 해서 전부 다 컴퓨터로 보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체크하고 체크해서 완벽하게 오를 종목만 뽑아내는 거죠. 첫 번째, 손저가를 잡아야 할 만큼 불확실한 종목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손절가 그대로 나가면 된다.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손절가를 잡아야 될 정도면 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확실하게. 어떤 애널리스트의 평가, 자, 그 종목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주가의 상승은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알 수 있죠. 그럼 요즘 최대 주주가 20주가 되잖아요. 대주주가 3억.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억이 여러 개 있다.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되고 우호 지분이 있다. 그 지분으로 뭉쳐있는 회사는 3억 양도세 내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만 뽑아놓은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진단해야죠. 또 보고 또 보고 대주주, 최대주주, 대주주가 여러 명인데 이 중에 삭제해야 되고 우호 지분 누가 있는지 봐야 되고 연령대 봐야 되고 증여인지 상속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타법인 출자법인 그리고 임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철저하게 무기명채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1년 이후에 전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환 가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1년 이후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겹치기 채권이 막 발행이 될 수도 있어요. 보셔야 돼요. 공모가 아닌 3호로 발행했을 때 이유를. 그래서 성공풀이 종목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확실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투자해서 손절 없는 악단자라고 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이외에는 손절가를 잡고 주식을 무슨 술렁술렁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수익 매도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성공풀이는. 왜냐하면 얘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장담을 하냐고요. 장담할 수 있는 종목으로만 들어가야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사지 마십시오. 주식한다고 누구나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성공풀이 수익난 종목들을 성공풀이뿐만이 아니죠. 재무구조 좋은 종목 하지만 이건 어떤 기법이 아닙니다. 첫째도 재무구조, 둘째도 재무구조, 셋째도 재무구조인데 확실히 저평가가 돼 있나를 보셔야죠. 여러분 적자 기업 절레절레하죠. 성풀 종목에 적자 종목이 조금 많습니다. 그럼 그 종목이 적자 종목을 왜 투자하냐고요?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만 사셔야죠. 적자 종목이 발행한 채권이 확실할 때 그 종목이 그러면 제 판단으로 아니요. 회사에서 공모가 아닌 자 3호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지인에게 사라. 근데 1년 동안 공모는 3개월이에요.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뺄 수도 없습니다. 무기명이에요. 무담보예요. 무이자예요. 무보증이에요. 근데 1년 동안 묶어 넣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전이랑 이후에 이 채권 발행한 앞뒤로 해서 이 회사가 뭔가를 확실하게 추진한다. 그러면 증여인지
자, 아니면 그 이유도 보셔야 되잖아요. 상속에 대한 건지 아니면 출자 전환이라든지 어떤 투자가 들어가는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성공풀입니다. 주식한다고 누구나 수익 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찾고 또 찾으면 딱 그 순간에 긴가민가 한다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종목이 바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삼성 M&T. 이 종목은 제가 2달 전에도 여러분들께 그때는 800%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한 100몇십 프로, 200%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종목은 자, 양매수 채권이라는 거지만 이것도 무기명 누군가 무기명이 누군지 모릅니다. 무기명 공모가 아니에요. 공모 일정 물량이 엄청난. 근데 무기명 채권을 할 때 한 가지 팁이 있죠. 대주주 지분을 보셔야 됩니다. 무보증 보증이 없어요. 이 채권은. 그리고 무이자 이자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이 발행 조건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담보입니다. 근데 1년 동안 주식으로 전환을 못해요. 여러분 전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해놓은 게 바로 삼강 M&T인데 자 4월에 이 종목은 한 2,600원. 지금 보니까 증권사에서 한 2만 원 정도에 나와서 24,000원이 가네 만에 27,000원으로 바꾸네. 자 이미 흑자가 엄청. 그러면 2,600원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지 않냐. 무기명 채권이라고 무조건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무서운 말씀을 드리지만 성공 채권으로 뽑은 종목 중에 거래 정지 당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 채권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해가면 분명히.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무보증 무이자예요. 아 괜찮겠다 무이자. 특이 발행 조건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자 그리고 상환이랑 보니까 얘가 무이자래지만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안 되죠. 그리고 외부에서 이 채권을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 대상의 선순위예요. 선순위. 먼저 선순위.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기명자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 강력하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대주주 지분보다 얘가 많다 그러면 그건 뭔가가 있는 건데 이럴 경우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약, 의료, 임상 들어가는 종목들은 좀 대주주 지분이 작죠. 임상할 때마다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임상을 하는데 채권 발행을 안 해요. 무기명. 임상을 해서 막 성공할 것 같대요. 무기명. 아무도 무기명 채권을. 이 임상이 과연 될까요? 임상을 한다 그러면 돈이 그만큼 필요한데 누구든 무기명 채권 지인한테 이거 임상 확실해. 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공모 안 하죠. 공모. 3호로 들어가죠. 당연히 지인.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삼강 M&T 같은 경우는 자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 삼강 M&T는 지난번에도 예전 방송을 보시면 자 삼강 M&T가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어요. 2달 사이에도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렇지만 이만큼 200~300% 정도였는데 200%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뭐 차트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법이 왜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 중에 차트의 기법이 얘는 철저한 재무구조예요. 재무구조. 재무. 세 번째도 재무. 저평가된 이거. 그래서 무기명자가 무조건 사들이는 건데 절대로 무기명자가 도망갈 수 없는 자, 약정을 회사가 체결을 했겠죠. 그런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샵 3772에 구미형을 치셔야지 돼요. 문자로. 그럼 노란 톡을 알려드리는데요. 요걸 치시지 않으면 자 그냥 톡에서 성공풀이 구미형을 그냥 치시면요. 사칭 계정이 나옵니다. 작년하고 틀려요. 또 어떻게 보면 좋아진 점이겠지만 왜냐면 사칭 계정을 없애는데 하루 반나절이 걸렸어요. 로봇하고 톡을 하면서 카카오톡, 자, 챗 로봇하고 자, 말도 제가 못 알아듣고 자료를 보내느라고 엄청 어려워서 싹 본인만 할 수 있잖아요. 없앴지만 여러분들이 샵 3772로 걸으신다 그러면 자,
질문 내용들을 그때는 저희가 링크를 걸어서 노란톡으로 안전하게 불러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 거기서는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채권 종목이 어떤지, 하락을 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종목인지, 확실히 손절가를 잡지 않는다. 버텨서 몇 년 후에 파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다 정했기 때문에 늦으면 3개월 정도에. 근데 사갖고 3개월 동안 등락이 없었다. 이미 채권은 확실히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스위스웍이나 이런 종목처럼 단번에 자, 가격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점상이나 급등 종목이 좋지는 않아요. 은근히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지. 자, 그렇지만 이 채권 종목은 급등을 했어도 빠르게 빠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무 구조가 저평가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상향이기 때문에 기회를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로 삼강 MNT는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매출액이 14,000원. 이때만 해도 14,000원에 도달하지 않을 때였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때 가격은 11,000원, 만원 선에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로 2만 원을 넘어갔었죠.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금융비용 부담률이 3.76입니다. 물론 의학이나 뭐 연구 개발을 하는 쪽 다 연구 개발하죠. 하지만 임상시험, 제약 이쪽은 좀 높습니다. 금융비용 부담률은 5로 봅니다. 물론 이걸 넘어가 갖고 엄청난 종목도 많지만 조그만 찝찝함이 의학이나 제약이 아닌 경우에는 삭제하겠습니다. 그걸 굳이 해서 내 돈을 잃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닌 건 빼버려야지 돼요. 조금 늘어난다 그러면 바로 자 관심 대상에서 삭제를 해야죠. 유보율 현금이에요. 현금. 그리고 부채입니다. 이 부채도 장기 부채인지 단기 부채인지 우리가 신용 대출하고 현금 서비스하고 틀리잖아요. 장기 부채인지. 근데 금융비용 부담이 3.76이라는 건 장기 부채 가능성이 부채를 당장 갚아라 해도 자 현금이 있는 거예요. 결국 11,000원대에 많이 사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800%가 넘게 이 종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것만 보고 채권을 파악할 수는 없죠. 자,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 주당 매출액을 얼마 정도 봐야 되는지 물론 제약회사는 주당 매출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샵 3772로 후명 보내시면 성원풀이 보내셔도 됩니다. 자, 노란톡으로 링크를 해서 저희 연구원님과 매니저 이런 분들이 설명을 또 저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의심이 나는 종목은 사지 마십시오. 손절가를 잡아야 될 종목이면 그건 아니에요.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는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바로 삼강 MNT예요. 삼강 MNT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7년도에 마이너스, 2018년도에 마이너스, 자 12년도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1.7, 16년도에. 근데 마이너스가 났는데 마이너스 92.9 더 커졌어요.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555.9. 근데 또다시 더 플러스로 됐는데도 마이너스 220.8. 이 얘기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한진해운이 얘 마이너스일 때요. 요거 플러스였어요. 그럼 플러스면 좋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1호점과 2호점과 3호점에 있는데 한진해운 예를 들면 배나 땅을 팔았는데도 적자라서 팔아서 여기 쌓였는데 투자처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셨듯이 2018년도에 마이너스 550.9로 투자 활동을 쏟아 부었는데 12년도에도 흑자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도 마이너스 220.8 또 투자. 자, 이때는 그럼 흐름을 보셔야 돼요. 19년도에 뭐가 있었는지, 18년도에 뭐가 있었는지. 근데 그 채권 발행을.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여러분이 난 주식을 하는데 채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채 자 상장하지 않은 법인도 다 채권 있죠. 주식회사 그 채권이 발행을 했는데 B등급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발행한 무기명채가 어마어마한
이건 그러면 앞뒤로 이 채권 발행한 이전 발행을 하게 된 보면 지분 내역이랑 변화가 보이고 이후로도 맞게 움직인다. 그리고 철저히 봤을 때 안전하다지 그냥 차트를 보고 재무구조가 누가 말해서 자 정말 이 종목을 그 회사의 대표가 저한테 제발 사주십시오 해도 저는 안 사겠어요. 내 손으로 또 보고 확실하지 않으면 못하러 우리가 마트에서도 그렇고 자 가격을 비교하면서 주식으로 잃는 100만 원은 뭐 아무렇지도 않나? 절대로 사지 않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확실할 때 자 확실할 때 찾아봐야 되겠죠. 회사에서 다 공시합니다. 이건 어떤 발표하지 않은 자료가 아니에요. 다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회사는 자 2018년도와 19년도에 근데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분 내역에 그리고 무기명 채권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여기에 양쪽에 콜과 풋이 해당되는 채권을 콜옵션, 풋옵션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3강 MNT 제가 마지막에 이 성분풀이를 해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강의를 보시면 강의를 자, 10,000원 정도의 차트를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이후에 살짝 자, 이자가 붙은 채권이 나왔는데 걔는 이제 소각이 되고 다시 예전처럼 그래서 이 모트렉스를 올 2월 달만 해도 이게 좀 그런 종목이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번에 올라가면서 자, 그 채권이 살짝 자금 흐름이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지금까지 발행했던 거로는 정말 안전하게 연구 개발을 하는 종목이었거든요. 이 모트렉스도 140%의 상승은 수평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차트는 후행이에요. 차트가 정확하다 그러면 2중 고점이 어디 있고 3중 고점이 어디 있고 2중 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찍은 지점이 있지. 또 다시 떨어지면 2중일 또 다시 떨어지면서 재무구조예요. 철저히. 그리고 재무구조는 회사가 자 최대 주주, 회사 경영진, 회사가 아는 거지. 옆에 있는 애널리스트든 누구든 그러니까 누가 됐든 자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급등주를 세력이 건드린다 그러죠.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모르는 급등은 그냥 쫓아갔다가 오히려 그 순간에 빼버리죠. 자 지분들을 그렇지 않고서는 최대 주주가 모르는 주가의 상승은 정확한 제대로 된 종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 저평가된 가치주예요. 그래서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2,000원대까지 2,900원까지 저가였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더 떨어졌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상승. 재무구조가 확실하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기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못 기다리는 이유가 팔고 났더니 올라갔다. 그건 그 종목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손절을 왜 합니까? 손절을 할 바엔 들어가지 마셔야죠. 철저하게 계산된 종목이. 그리고 이 종목의 고점은 어렴풋이가 아닙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무기명 채권의 전환 가격이 절대로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는 유통수익률로 해서 며칠. 예를 들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려줘야지. 그럼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막 점으로 가야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날짜가. 근데 더 많이 뺀다. 그때도 굳건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무증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더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빼고 조정이 없이 올라갈 종목도 있고 조정이 있다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게 확신이 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다가 2,900원까지 갔다가 이 종목을 만약에 3,500원에 사셨어요. 3,500원에 자, 한 막 20, 30%가 떨어졌어요. 달달달 떨리지만 이 종목의 무기명 채권이 어떤 움직임인지 자, 무기명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인데 발행해놓은 채권이 그 전에랑 보면 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회사의 움직임이 보여서 그냥 회사의 움직임이 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회사가 자 연구 개발을 하고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채권이 움직여서 이렇게 상승을 자 그래서 세력은 무기명자예요. 자 파헤치고 지분 하나 2%라도 세지 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럴 때 이 무기명 채권의 관계가 정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그냥 회사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회사채를 모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회사채가 바로 주식이잖아요. 회사채가 없으면. 근데 지금 회사채가 B급인데 발행한 놈 무기명 채권이 이자도 안 받고 이건 완전히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했을 때요. 한 B 정도만 되면 금리가 7, 8%에 6%에서 7, 8%까지도 표면 이율이 나와서 거래가 돼야지 돼요. 근데 얘는 거래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거래할 수 없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발행을 했고 이럴 경우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이간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들어가서 공시내역과 회사의 지분, 연령대 그리고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다 공시합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어떻게 쓰는지 찾아보면 바로 확실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풀이는 손절가를 잡을 바에는 자 손절가를 어떻게 안 잡냐고요? 안 잡죠. 찝찌름하면 확인되지 않았다. 단 1%라도 들어가지 마셔야죠. 그냥 이럴 때는 너그럽게 들어가고 자 비교는 마트에서 콩나물 가격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표는요. 원금 회복이 아닌 수익금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원금 회복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려면 철저하게 그리고 악착같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이때 가격이 한 3,000원 정도였을 때도 2,000 얼마였을 때도 매출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의학과 제약은 주당 매출액이 적어 임상이 튀냐 마냐 하잖아요. 그래서 적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세요. 그만큼 임상을 하기 위해서 자 대출이 끼겠죠. 근데 여기에 무기명 채권마저도 받지 않다는 건 누구도 지인도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보율, 현금이죠. 부채 비율 대비 거의 9배 현금을 갖고 있어요. 일단 회사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회사인데 지금 여기서 뭐 떨어질까 봐. 이건 당연히 어떤 종목이나 봐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다. 물론 살짝 부채 비율이 많은 정도도 있고 특히 여기에 지분이 좀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에 들어갈 경우에.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철저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풀이에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체험방에서 여러분들끼리 체험하실 때 바로 샵 3772로 걸으셔서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요. 이상할 때 자 적어두십시오. 요거 이상하다. 그때 미루면 안 돼요. 시작과 동시에 바로 그냥 우스갯소리로요. 여러분이 청소하기 싫을 때요. 스탑워치를 딱 누르세요. 자 이번엔 오늘은 10분 만에 거실에 청소기를 돌리는데 다음번엔 9분, 8분 자 10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온 방에 청소기를 다 돌렸다고 생각하면 그 10분이 그때부터 이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실 때는 바로 377-2를 누르시는 게 낫습니다. 찝ጭ름하면 잠을 앉아서라도 알아내야 되는 게 우리가 잃지 않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기법 그게 바로 성공풀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바로 성공풀이의 악단자 종목 맞추기 확실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게 악단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이 종목 자, 이 종목 자, 조만간에 이 종목이 뭔지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주요 재무 비율이 2019년도입니다. 성공풀이 현주가의 2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수도 있다. 자, 하지만 이 200%가 200몇 %가 되거든요. 제가 제시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자, 이건 지표에 의해서 아니요. 차트도 아니냐. 무기명자가 제시한 금리, 상환비율, 유통수익률, 이자는 소득세의 14%에 그에 대한 10% 주민세 15.4까지 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현재 주당 매출액은
현재 주가의 2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은 0.5 미만이에요. 대출이 적게 들어갔네요. 대출이 적다고 굳이 작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출이 적은데 자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 일단 회사는 안전합니다.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안전해요. 돈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무기명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도 물론 이게 카카오톡에 체험 공개되지 않게 해놨습니다. 3772에 구미형을 해야지만 노란톡으로 가실 수 있어요. 절대 공개되지 않게 했어요. 근데 그 체험방에서도 한 번씩 종목을 언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지 돼요. 보시지만 자, 안전한 바로 악단자 종목들만 자, 체험방에서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의 2배가 매출이에요.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은 0.5예요. 대출을 안 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보율이랑 부채 비율이 충분히 이 회사는 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죠. 부채 비율 발휘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2018년도를 기점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2016년도에 6.5배의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때 채권 발행이 들어갔겠죠. 그럼 이때 채권 발행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왜 그런 채권을 발행을 했는지.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궁금하신다. 그러면 자, 노란 톡을 관심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요, 섬유 의류예요. 매출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니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활동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체중 증가로 인한 매출 증대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공풀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투자한 바로 악단자 이렇게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제 ELW의 기초 하지만 ELW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생은 준비된 자, 준비되신 분들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주식 대비 10%도 많습니다. 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지만 잃었다고 막 기절할 만한 안 되겠죠? 그만큼 벌 때 세게 벌고 아닐 때는 안전해야 돼요. 목표는 원금회수예요. 원금회수하는데 왜 하냐고요? 세게 터질 때가 퍼센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공풀이 종목. 자, 이렇게 들어서는 성공풀이 종목이 알 수는 없지만 질문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진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바로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여러분이 구명을 써서 보내시면 저희가 자, 기록을 했다가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수 있는 노란 톡의 체험 톡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체험 톡을 찾으시면 자, 사칭 계정이 많이 나오니까 안전하게 해서 그래서 들어가신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또 보고 또 체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당장 종목이 뭐 간다 이게 아니죠. 자, 이런 종목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서 고르시려면 철저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를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영끌 투자예요. 특히 젊은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서 누구나 다 수익을 볼까? 큰 기대를 안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종목을 산다. 근데 찝찝하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철저한 종목에 손절가를 잡지 마시고 바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려면 자, 지금 같은 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떨어진다. 근데 이 종목 자, 성공풀이 종목은 떨어질 경우에 안전장치가 있냐고요. 떨어져도 풋옵션이에요. 즉 두 가지가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자, 수량으로 그 채권을 무기명자가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떨어지던 말던 무기명자가 무조건 인수를 하던 소각을 하든 뭐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동안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묶어놔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다고 공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떠한 안전 장치도 없는 채권인데 확실하게 무기명 채권이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무기명이라는 거죠. 이럴 때 그 무기명자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지분 구조를 봐야죠. 누군지, 그리고 누군지라기보다는 왜 투자가 들어갔는지, 이 회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개년도 적자인데 이개년도 흑자 기업, 그 다음에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기왕이면 흑자 기업, 흑자 기업보다는 바닥에서 잡는 게 뭐 차트상의 바닥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회사가 투자 활동을 해나가는데, 자, 무기명 채권이 들어있을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안전한 종목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요. 수익을 내는 분들은 손가락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다니는 종목을 고르시기보다는 악자까지 찾아서 철저하고 안전한 종목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원금 회복이 아닌 적금을 들 수 있는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넷째도 재무구조 보시면서 투자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